하면은 수열이 뭐 어떤 수열이 됐든 간에 얘를 끝없이 더하는 거야. 첫째 항부터 이렇게 첫째 항 더하기 둘째 더하기 셋째 넷째 쭉 더할 끝이 없어. 어디까지 더하고 끝 이게 없단 말이야. 이걸 급수라고 하는 거야.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야? 번호가 n이 1부터 첫 항부터 더한다. 무한히 더한다. 같은 뜻이지. 두 번째 요거 잘 봐. 요게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거야. 요게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급수를 계산할 때 필요한 표현 방식이야. 잘 봐. 자, 더한다. 시그마 더한다. K가 1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다. 그러면은 n번째가 K가 1이면 첫 번째 항 더하기 K가 2 들어가면 둘째 더하기 셋째 더하기 n번째까지 더한다. 끝없이 더한다고 해놓고 n번째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끝이 난 것 같지만 자, 이 마지막 항 번호 n이 여기 들어가겠지, 그지? 맨 마지막에. 그런데 그 마지막 번호 n이 어떻다? 끝이 없다. 같은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표현을 많이 쓴다고. 네. 그리고 계산을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 계산을 못해. 응? 자, 이거 봐라. 이것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표현해 왔잖아. SN은 보통 첫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데 그 마지막 항 번호 n이 사실은 무한히 커진다.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읽어보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끝이 안 난다 이거야. 마지막 항이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실제로 계산에서 꼭 필요한 표현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이 급수라는 게 무한히 더한 값이라는 게 자, 수렴한다 이 말은 일정한 값 S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그럼 또 아까처럼 표현을 바꿔보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이 AK를 차례대로 쭉 더했는데 이 마지막 더해진 마지막 항 번호가 n이라고 쓴 건데 알고 보니 그 번호가 무한히 커진다. 근데 그래서 무한히 더한 거다. 그런데 그 값이 어떤 값에 상수 값에 가까워진다.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표현이 지금 필요한데 여기서 그럼 봐봐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그러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것이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면 자 번호를 1 늘렸어. 그러면 여기 S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어디에 가까워질까? 얘도 S. 번호가 하나 더 늘어나 봤자 어차피 무한대로 간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무한히 몇 번째까지가 아니라 끝도 없이 더했는데 어떠한 값에 가까워진다 라면 번호가 1쯤 늘어나 봤자 그 합이 딴 데로 가진 않는다 이 말이야. 똑같은데 SS로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봐봐 이게 얼마야? S 이건 그럼 빼면 0이겠지.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봐. 눈을 크게 뜨고 봐. 자 여기서 자 이놈도 어쨌든 SN 플러스 1이나 SN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열이야. 봐봐라. 내가 AN을 1, 2, 3, 4 이렇게 잡았잖아. 그러면 SN은 어떻게 써질까? 1에 3에
6에 10에 21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아닌가? 15에 21 이렇게 수열로 나가겠지 얘도. 그죠? 어떤 수열이 쭉 나열되어 있다. 그럼 얘네들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 SN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SN도 S1은 1, S2는 첫째, 둘째 더한 거니까 3, S3은 첫째, 둘째, 셋째를 더한 거니까 6. 이것도 수열이 된다. 이거. 얘도 수열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이야. 그죠? 이것도 수열이니까. 물론 어떤 수열의 합을 뜻하는 거긴 하지만 그 합도 또 규칙적인 수열이야.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과 또 이것도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을 뺄셈을 했으니까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극한값 기본 성질은 이 수열, 리미트 따로따로 한 거나 합쳐서 한 거나 어때? 같았지. 극한값 기본 성질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하나로 합쳐서 s의 n 플러스 1 빼기 s의 n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 수열이 수렴하고 이 수열이 수렴하면 리미트 sn 플러스 1, 리미트 sn 따로따로 쪼개서 써도 되니까 합쳐서 써도 되는 거야. 수렴할 때는. 네? 그런데 이게 뭐였더라? 이게? 그렇지.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 플러스 1이 0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급수가 어떤 수열 an을 무한히 더해서 그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면 이 수열의 항 하나 있다. 더해지는 하나하나의 값은 무한히 가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어야 된다. 0에 가까운 값이 아니라 그러면 더할 때마다 늘어날 테니까. 그런데 더해 가는데 무한히 더했다. 근데 더해도 값이 이 값에 자꾸 가까워져. 안 늘어나고. 그 말은 더해지는 놈 이 하나하나가 무한히 가보면은 거의 다 0에 가까운 놈들이 더해진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an 플러스 0에 가까워지면은 당연히 an도 0에 가깝다.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많이 쓰는 거야. 문제 풀 때 많이 등장한단다. 그러니까 결론은 급수가 수렴하면 그 급수를 만들어내는 원래 수열의 그 항은 0에 가까워진다. 그 극한값이. 이해됩니까? 근데 역은 수렴하지 않아요. 역은 어떤 수열이 0에 수렴하는 놈이 있다고 해도 걔를 무한히 더했을 때 어떤 일정한 값에 수렴 안 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 문제를 역으로 내서 많이 이제 낚시질을 하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 항은 0에 가까워진다. 이건 참인 명제고 이 명제의 역. 어떤 수열의 극한값이 0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이 수열을 계속 더하면 수렴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뭐지? 일반 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 수열을 무한히 더한 급수도 수렴하지 않는다. 이건 맞지기지. 대우 명제니까. 근데 역은 거짓이야. 역은 거짓.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an이 n분의 1이다. 이걸 예로 많이 들거든. 얘를 무한히 더해보면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이 수열을 무한히 더한다는 것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계속 더한다는 얘기다. 그죠? 근데 이거는 0으로
이거는 어떤 값에 수렴하지 않고요. 얘는 0으로 수렴하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의 값은 0이지만 자 이거는 이 수열을 무한히 더한 급수는 이건 발산해. 자 보여드릴게요. 얘보다 작은 수열을 잡아보자. 얘보다 작은 값을 계산해보자. 1은 그대로 두고 2분의 1 그대로 두고 얘를 4분의 1로 바꾸고 4분의 1은 그대로 써. 그러면 작아졌지. 처음에 여기까지 쓴 거보다 여기까지 이렇게 바꿨으면 작아진 게 맞지, 그지? 작아졌어.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8분의 1로 바꿔. 그러면 이렇게 4개를 비교했을 때 처음에 계산할 것보다 이게 작아졌지. 그 다음에 여기 16분의 1까지 잘라놨잖아. 얘도 전부 16분의 1로 바꿔. 이런 식으로. 그럼 작아진 게 맞지. 자, 작아지긴 했는데 보자고. 1 있고, 자 여기 2분의 1이고, 이거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이거 얼마야? 2분의 1이죠. 이거 얼마야? 2분의 1이죠. 이렇게 가면 결국 이렇게 계속 4개, 8개, 16개씩 묶어도 어차피 항은 무한정 많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서 만든 2분의 1도 몇 개? 무한정 많잖아. 2분의 1이 무한정 많으면은 발산. 이게 발산이야.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이 급수보다 더 작은 급수를 계산했는데도 발산하니까 얘는 더 크니까 발산인 거야. 크게 발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무한히 하나 더 보면 이런 거 자주 나온다고. 또 다른 예로는 이번에 A에는 n분의 1에 n 더하기 1분의 1이야. 그럼 얘는 n이 무한히 가면은 어쨌든 AN의 극한값은 얼마야? 0이지. 좀 전에 했던 것도 n분의 1 해도 얘도 0이었잖아, 그죠? 근데 요 놈은 극한이 0이고 급수도 수렴해. 자, 해봅시다. 요 놈은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계산하자.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거 같은 거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처음이 1 곱하기 2분의 1, 두 번째가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요게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잖아. 근데 그 마지막 항 번호라는 게 무한정 커지니까 이걸 무한정 더한 거다 이 말이죠. 끝없이 더한 거다 이런 뜻인데, 앞에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자, 요거 우리 부분분수로 쪼개는 거 배웠지? 그러면 어떻게 돼?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쫙 없어지지. 없어지고 맨 앞에 1하고 마지막에 n 플러스 1분의 1만 남는다고. 첫 항부터 n 항까지 더하면. 그런데 마지막 항 번호 n이 무한정 커지는 거니까 요 값이 무한정 커지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이게? 0이 되니까 이 급수의 합은 1이야. 얘는 수렴해. 알겠나?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을 하면 반드시 원래 수열은 0으로 가는데, 역으로 이 수열의 항의 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그놈의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수렴하는 애도 있고, 아까 같이 an을 n분의 1로 잡으면 이 경우는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은 발산. 그지? 이건 발산이었어. 얘는 1로 수렴하는 놈이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 표현이 있어야 돼. 요거. 요게 있어야 급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 알겠죠? 뜻은 똑같은데 요렇게 가지고는 계산을 못해. 같은 뜻이지만. 그래서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일단 더했는데 그 마지막 n번째 항이라는 번호가 무한정 커지더라. 이렇게 두 단계로 표현을 해야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런 예제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야. 요거는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은 일반 항은 0으로 수렴한다. 요거 증명한 거야. 내가 증명을 해준 거야.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급수의 성질은 어차피 이것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급수의 성질이라는 것은 시그마 기호가 가진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거지. 어떤 두 수열이 각각 수렴할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급수는 an의 급수에다가 bn의 급수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 극한의 성질도 똑같잖아요. 그죠? 수렴하는 애들일 때 그렇잖아. 수렴하는 애들일 때. 그 다음에 an이 수렴한다. an이 수렴할 때 거기에 실수를 곱한 수열의 급수는 그냥 곱하기 전에 급수 계산에 K배. 그러니까 요거 앞으로 묶어내도 된다. 요 정도는 다 이제 시그마의 기호의 성질이다. 자, 그럼 이제 등비급수에 대해서만 이게 이제 거의 85% 이상 등장.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는 개념.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3번까지는 급수란 무엇인가? 급수가 무엇이냐? 또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급수가 수렴할 때 일반항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급수의 뜻과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실제 문제 계산 문제들은 85% 이상이 등비급수야. 그러니까 등비급수라면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할 때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등비수열이 뭐 an이 첫째 항에다가 r의 n 빼기 1제곱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라고 치자.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수열을 n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건 계산 못한다. 그래서 계산에 필요한 표현이 뭐라고? 이 수열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했는데 이제 n번째 항까지 더했다고 하니까 n이 마지막 항 번호라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 마지막 항 번호 n이 무한정 커지더라. 끝이 안 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2단계로 바꿔서 계산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 뒤에까지는 또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요거 SN 계산해보자. 1 빼기 R에 뭐? 첫째 항에 뭐야? 1 빼기 R에 N제곱에 N을 무한히 보내라. 이런 걸로 바뀐 거 아니야, 그지? 자, 얘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거든요. 그러면 무한히 크게 작동하는 n과 관계에 있는 건 요거밖에 없지. 요거밖에 없죠. 그럼 얘가 이제 등비급수인데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하려면 즉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R이 어떻게 돼야 되겠나? 공비가 여기 R의 n제곱 여기 있잖아. n제곱 n이 무한히 커지고 이거는 상수잖아. 응? 무한히 계속 커져가는 놈은 n이야. n. 그럼 얘가 이 전체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R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1이거나 아니면 R이 1이면 안 되지. 1이면 분모가 0 되는데 그렇다. 그죠? 계산이 안 된다. 마이너스 1, 1 사이. 봐봐 여기서 만약에 R이 1이면은 이 수열은 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A이고 둘째 항도 A이고 셋째 항도 A이고 넷째 항도 A이고 자 이게 수렴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첫 번째 항이 0이면 물론 계속 0이겠지만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라면 이 수열은 발산하게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놈이 R이 1이니까 공비가 1이면은 A가 무한정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수렴 안 하는 게 맞죠. A가 첫째 항이 0이면 뭐 다 0이니까 이건 등비인지 등차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응? 첫째 항이 0인 경우는 제외하고 발산이야 1이면. 그지? 더더군다나 여기 봐봐. 이 공식에 R에다가 1 대입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R이 어떻게 돼야 된다?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해야 돼. 마이너스 1 돼도 안 되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되니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때 급수의 결과값 급수의 수렴 값은 어떻게 되겠어? 없다고? 이게 지금 급수의 계산값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R의 n제곱이 어디로 가?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럼 값이 없어? 1 빼기 R분의 A. 이게 결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애들이 이것만 외우고 있다고. 의미도 모른 채로. 이것만 외우는 멍청한 고2, 고3이 되지 마라. 알았지? 요 과정만 알면 되는데 이거 결과만 외우려고 해. 조건을 꼭 확인하고 나중에 결과는 공식은 여기다 대입하면 편리하긴 해. 근데 뜻을 알고 외워야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 설명은 내가 다 했다. 문제는 한 5분 동안만 내가 문제를 몇 개만 계산을 했어. 자, 19쪽 내봐봐. 맨 첫 번째 유형은 부분분수나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급수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걸 하나 딱 보여줄까? 74번? 74번? 좋아. 74번을 74번에는 시그마 A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을 근데 얘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그럼 요 경우는 일반항이 뭘까? 일반항이 AN을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더해진 놈, 이게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써진 게 일반항이잖아. 더해지기 전에 거 말이야. 일반항이 뭐겠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까지 더한 거 분의 1 이거잖아.
얘가 n번째, 얘가 n. 얘가 n번째 항이야. 맞아요? 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n번째 거는 1부터 n까지 더한 거 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n 플러스 1분의 2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2 요거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요놈을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k 플러스 1분의 1 하고 2는 앞으로 내보내라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는 요리 나와도 돼. 상수 2는 맨 앞으로 나와서 예,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요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아까 뭐였더라, 극한이? 이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쫙 없어지고 여기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았잖아, 그죠?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게 1 빼기 0에 가까워져서 답은 2다. 그지? 계산법만 알면 되게 쉽다고, 요 단어. 내용이 많지도 않아. 근데 뜻이 정확해야 돼, 표현이. 뜻과 표현이 정확해야 안 헷갈린다고요. 한 개만 더 풀고 마치자. 자, 다음 페이지에 하나 볼라라. 이제 어차피 숙제해야 되니까 딱 보니까 깝깝해 보이는 거. 13번. 네? 13번. 오케이. 자, 83에 자, 첫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데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야. 그러면은 sn 빼기 1은 뭐다? n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2의 n 빼기 1 이거겠지? 자, 이 두 식을 어떻게 하지 보통? 네, 빼면 뭐 돼? 이거 빼기 이게 an이야. 그럼 요 계산해보면 n제곱 n제곱 없어지고 2n 없어지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2n에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 플러스 2가 되겠다, 그지? 맞나? 그 an이 2n 더하기 1인 거야. 근데 계산은 an이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an이니까 2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냥 바로 써버릴까?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쪼개져.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렇게는 계산이 안 된다고. 이래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 빼기 0이 된단 말이야. 뜻이 그게 아니고 얘는 자 n을 무한대로 보낼 것인데 요 놈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해야 되거든. 그럼 첫 번째는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고 두 번째는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고 이렇게 쭉 가서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이 마지막 항이야. 그러면 쭉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죠?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3분의 1 마이너스 2가 남아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요. 그래서 괄호 안에 남는 건 결국 3분의 1밖에 안 남죠. 3분의 1 이렇게. 어때? 어? 안 어렵지? 어려우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25쪽까지 열심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을 확실하게 해. 진짜 많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25가 다도 아니네.
저희 범위가 어딘가요? 뭐 목표? 네. 일단 기말범위 수화 기말범위, 수상 기말범위. 아니야 오늘 내가 모의고사 줬잖아. 오늘 출제 본거하고 범위 똑같아. 그 다음에 거기서 수투도 있고. 수트는